스와트 분석에 관한 얘기네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하고 W, 이거 강점이라고 약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O하고 T, 이거는 위기하고 기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S하고 W는요 기업 내부의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O하고 T는 기업 외부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강점과 기업 자기네의 약점을 말하는 거고, 이건 기업 외부의 기회, 이거는 기업 외부에서 이제 닥치는 위협, 이런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사정인지 외부의 사정인지 그런 거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업 내부의 사정인지 외부의 사정인지를 먼저 정리해보고, 그 내부 외부 중에서 강점인지 약점인지 위계인지 기회인지 이걸 이제 정리해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기업 보시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대요. 이거는 기업 내부 사정은 아니죠. 외부에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 고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면 돼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세계 경제 불황이 온 거는 기업 내부의 사정은 아니고 외부에서 불어닥친 상황인데, 이거는 세계 경제 불황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위협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신약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 우리 기업의 어떤 강점이잖아요. S가 되겠죠.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증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건 우리 내부의 사정이라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외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는 건 당연히 기회죠. O가 됩니다. 경쟁회사 대비 미미한 수준의 R&D 사업 투자 규모. 이거는 투자 규모가 작다는 건 우리 기업 내부의 사정이고, 그게 너무 작다. 이건 아무래도 약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읍. 여기 세모 제약회사에서 블랙 컨슈머가 증가했다. 이거는 기업 내부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적으로 이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위기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간 매해 흑자를 달성했다. 이거는 뭐 우리 기업의 강점이 되는 거고. 경쟁회사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국내 시장 점유율. 이건 이제 우리 회사의 아무래도 약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53번을 한번 가볼까요? 일단 T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바로 정리가 됐죠. 니은하고 비읍,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스와트를 활용한 전략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일단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한 R&D 연구소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과연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거를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기억, 요거 54번의 기억을 말합니다. 54번에서의 기억. 공적 자금 기반이래요. 자, 공적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이 중에서 공적 자금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여기서 공적 자금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게 뭐예요? 기업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적 자금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리을에 해당하는 거고, 기억은 여기에로 치면 여기 보기에서의 리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R&D 연구소 확대 추진이 있었거든요. R&D 연구소는 뭐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R&D 사업 투자가 작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 받아서 이걸 늘리자 이거잖아요. 그럼 리을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O잖아요. 미음에 해당하는 건 W네요.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정리해서 WO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스와트 활용 전략에 해당하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W 전략으로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 볼까요? 54번의 니은. 상품별 서비스 단계, 상품 및 서비스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변화 시도한다. 일단은 모니터링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 변화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전 모니터링 강화, 이건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내용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읍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관한 얘기는 보니까 우리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O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응에 관한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도 비읍은 T가 되고 O는 여기 보니까 W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WT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스와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 맞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신약 기술 광고. 그 다음에 미래 고객층 확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신약 기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100세 시대 미래 고객층에 관한 얘기. 자, 신약 기술 먼저 볼까요? 신약 기술은 여기 딱 나오네요. 디귿에, 그죠? 신약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보기에서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00세 시대의 미래 고객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화에 관한 얘기겠죠. 기억. 그럼 디귿은 여기 보니까 S에 관한 얘기고, 기억 같은 경우는 O에 관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건 SO 전략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스와트 분석의 전략, 스와트를 활용한 전략이 해당합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해당하는 거고요.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 요것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워크북 자료에 문제 해결 능력의 워크북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특히 모듈형 문제, 다시 말해 워크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되는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워크북 자료는 당연히도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워크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이거 워크북 자료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개가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사고력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로서 사고력, 세 번째 문제 처리 능력. 이렇게 이제 순서가 좀 돼 있거든요. 그 사고력은 세 가지 사고력: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문제 처리 능력은 뭐 문제 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한 개발 및 뭐 그다음에 실행 및 평가 이런 단계들이 쭉 나오는 그런 하위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워크북 자료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뭐냐? 근데 문제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문제라는 거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뭐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결 방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는 뭐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다. 얘 같은 경우 뭐 창의적 문제, 논리적 문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현재 문제, 과거 문제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좀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준에 따랐을 때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발생형 문제, 그 다음에 탐색형 문제,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되는데 발생형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거예요. 현재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거고 탐색형 문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플러스를 추구한다. 지금 문제가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을 여지가 있는 것을 좀 더 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설정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현재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이제 예상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설정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례 중에서 설정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는 현재 문제점, 현재 더 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더 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이거와 관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럼 기업부터 볼까요? 기업 10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대요. 근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내년 수상이 어렵겠다. 이건 뭐예요? 현재 뭔가 마이너스, 현재는 뭔가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서비스를 플러스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탐색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혼잡해지면서 컴플레인은 딱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를 해당하는 거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제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딱 발생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설정형 문제 보세요. 쾌적한 환경에 더 많은 항공기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2시설 완공을 앞둔 김 부장.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렇죠? 했을 때 일부 팀원에게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도록 했다. 미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딱 설정형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답은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럼 이 세 개의 틀과 여기에 딸려 있는 하위 유형들 무조건 이것도 이제 4개 정도의 하위 유형이 있거든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